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바가 뭘까요? 커피 이름일까요? 근데 역사는 뭐 보시다시피 위키백과에서 그냥 자바 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네. 다 있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인데, 네. 좀 한계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것만 보셔도, 이것만 잘 아셔도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실 수 있죠. 자바는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 만들어진 뭐 이런 이런 거는 좀 잘난 척 하기 좋은 포인트인데, 일단은 자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철학이라고 많이 있죠. 예. 저희는 제가 뭐 이런 정말 자바 만드신 분들이나 이런 정말 구루라고 하는 정말 잘난 최고의 어떤 개발자, 영적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정말 영적 지도자라고 할 정도면 정말 그 업계에서는 최고의 그런 개발자나 어떤 그런 뭐 박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런 이제 구루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만드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은 저도 많이 강조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내에서요. 억대 연봉 개발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개발자 출신의 개발자 출신의 CEO가 만든 그런 성공한 케이스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개발자가 없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봤을 때 저쪽 좀 잘 된다 싶으면 정말 괜찮은 개발자가 있고요.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스타트업을 같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버는 개발자들도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돈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사실은 돈 얘기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강조하는 게 사실은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왜 사는가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있어서 가치관적인 거. 예를 들면 인간은 왜 사는가. 저 같은 경우도 인간은 왜 사는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리가 안 되면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거기에 보통 씌우시잖아요. 뭐 이렇게 나는 이러기 위해서 살아 막 이런 것처럼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미친 듯이 많아요. 한 못해도 100개 이상은 돼요.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라든지 요즘 좀 잘 나와가는 언어들 있잖아요. 요즘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뭐지? 고 무슨 다트 뭐 구글에서 뭐 고 나오고 또 페이스북에서 뭐였죠? 핵인가요? 네, 핵 나오고 애플에서 스위프트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언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 기업이나 그걸 만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 있어요. 그 결국에는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자바의 철학을 일단 보죠. 네. 객체지향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시겠죠? 객체지향이 뭘까요? 그거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 되죠. 역시 많은 OOP라고 하네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래요. 패러다임은 뭘까?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인식의 체계. 어려운 말 쓰네요, 이 사람들. 네. 그냥 저는 좀 더 쉽게 정의를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짰다. 뭐, 이렇게 써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은 뜨겁다. 그리고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전쟁이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네. 아무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어떤 그 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짜도 이런 형태로 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어떤 사람들의 견해가 묻어나 있는 거죠. 지금은 객체지향이 아닌 언어들이 뭐 많이 없을 정도로 보통 이제 일반적이 돼버렸는데요. 그 객체지향의 꽃이 사실은 클래스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다루는 거 보면은 다른 언어들이 많잖아요. 스몰토크라든지 스몰토크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 C 같은 거 영향을 많이 줬고 에이다라고 하는 뭐 언어도 있고 정말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객체지향적이에요. 언어들이. 근데 어떤 언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객체지향이냐라고 봤더니 보통은 그런 거죠. C가 보통 그렇죠. 네, 여러분 C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보통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치고 C라는 이름은 안 들어본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어디 있냐? C 뭐 C 또는 C++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 위키에서는 C 랭귀지로 검색해야 될걸요? C 랭귀지 있네요. 네, 이렇게. 네, 1972년에 나온 언어죠. 네, 아까 자바는 대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바는 1990년대 나왔어요. 1990년대. 거의 20년 차이죠. 얘가 절차지향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언어랑은 조금 다른 언어예요. 만드신 분이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괴짜같이 생겼죠. 네. 아무튼 객체지향 언어고요. 그래서 C를 짜보시면은 참 좋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생각이 없고 이미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아무튼 C의 단점을 극복한 게 C++이고요. 여기 있네요. 네, C++이고 네, 얘는 또 83년 10년 주기로 발표하나봐요. 네, 그 다음에 90년 또 10년 뒤에 자바가 나왔죠. 네, 걔네들이 생겼을 때 분명히 그 전 언어들의 단점들을 좀 극복을 한다거나 좀 더 이거를 어떤 면에서 좀 더 이제 쉽게 좀 이렇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해소해서 나온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자바로 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일단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는 일단은 나중에 보시면은 뭐 할 수 있고요. 뭐 하나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하나의 사물을 프로그래밍화해서 객체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객체라는 이름 자체도 지금 생소한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될 리가 없고, 아무튼 프로그래밍 업계가 좀 그지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번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참 옳은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만 잘하면 나 프로그래밍 겁나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쪽에서도 어려운 언어인가 봐요, 이런 언어들이. 그래서 제가 유학생들 참 많이 가르쳤거든요. 소위 이제 뭐 영어 좀 잘한다는 뭐 아이비 리그 애들 참 많이 가르쳤는데, 그 친구들도 보면은 영어 참 잘하거든요. 정말 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더 힘들어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머리가 좀 약간 좀 코딩적 사고라고 해서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들, 특히나 제가 제일 이제 싫어하는 게 객체 지향 뭐 이런 식으로 좀 축약해서 쓰려고 만든 게 결국엔 한자어밖에 선택을 할 수 없었겠지만, 이런 언어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단어들의 선택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변수 뭐 아마 계속 보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 자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그냥 지금 선택 여하가 없잖아요. 대부분 뭐 이거 보시는 전공자는 학교에서 시켜서요, 또는 취직하려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자바라서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안드로이드 하려고 하는데 안드로이드 하려면 자바 해야 된대요. 이런 식이죠. 네. 그럼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왜 자바를 우리가 해야 되나? 사실 자바는 그렇게 지금 옛날에는 참 비교적 좋은 언어였는데 요즘은 사실 좋은 언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코틀린이라든지 뭐 스칼라라든지 물론 이제 자바와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파이썬 베이스의 어떤 언어를 더 선호하는 게 경향이 있고, 예. 뭐 루비라든지 선택지는 정말 많아지고 있긴 한데 왜 자바를 해야 될까? 일단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플랫폼에서 자바만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어떤 걸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걸로만 우린 개발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현재는 안드로이드 하신 목적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구글에서도 이제 안드로이드 5.0부터 뭐 고를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이제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 뭐 오라클과 소송 막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말이 겁나 많죠. 예, 좀 많아요. 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뭐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자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서버를 개발할 수 있어요. 자바는 사실 현존하는 아주 강력한 언어 중 하나가 뭐냐면 자바는 버추얼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버추얼 가상 머신 아니구나.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게 버추얼 머신이 가상 머신이죠. 네, 바본가 봐요. 네, 아무튼 그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어요. 여기 있네.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봤던 CPU라고 하는 거 있죠? 네, CPU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그 컴퓨터가 동작을 하려면 CPU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 CPU한테 우리가 짠 코드를 번역을 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즉 자바로 짠 걸 어셈블리어화 시키고 CPU는 어셈블리어가 그 CPU에게 전달한 이진수를 해독을 해서 그 실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바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애가 어셈블리어로 변환을 해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C 같은 경우는요 그 운영체제마다 컴파일러가 다 다르고요. 다르다기보다는 컴파일하는 옵션이라 그래서 그 컴파일이라는 것 자체도 뭐 모르시니까 뭐 아무튼 컴파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변환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진수로 변환해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CPU가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가 이렇게 변환해 주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컴파일 할 때 C나 뭐 이런 좀 이렇게 가상 머신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은 정말 운영 체제마다 다 따로 빌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운영체제가 작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거면 우분투 뭐 이렇게 뭐 되게 많은데 운영체제는 따로 얘기하죠. 네. 뭐 하다보니까 할 말이 겁나 많네요. 네. 운영체제라든지 뭐 디지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많네요. 네. 아무튼 되게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운영체제마다 이거를 컴파일 옵션이 뭐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자바의 강력함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자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도 할 수 있지만 윈도우즈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윈도우 GUI.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면 보통 java.com 네. java.com 뭐 이렇게 여기서 이거 자바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바 실행하려면. 네. 어떤 운영체제든지 자바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깔면 이제 자바로 만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아요. 아무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국비 지원해가지고 학원에서 많이 후려치던 게 그 자바, 스프링, 뭐 아이바티스, 마이바티스, 뭐 EJB 뭐 이런 계열의 이제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이죠. 예. 홈페이지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백엔드 영역의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백엔드 뭐 언젠가는 제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네, 아마 제가 나중에 뭐 PHP 강의라든지 할 때 백엔드에서 뭐 설명해도 되고, 백엔드 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엄청 초심자만 아니면 어떻게든 알지 않을까요?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사실 원래 그래요. 나도 쉽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가능하고, 사실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많은 역사와 자바의 장점, 근데 거기서 저는 제일 큰 키워드만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이 운영체제 종속적이지 않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은 저는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